네, 그럼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와가지고 독일 라입치히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2학기를 거의 끝마친 컴퓨터공학 학생이고 양우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뭐 독일에서 태어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어, 유학을 가신 거죠, 그러면? 네, 완전 독일에는 그 핏줄이라던가 그런 인연은 하나도 없었군요. 그냥 네네.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 학과 특별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다가 어떻게 했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됐네요. 저도 그죠? 여기서 막 이렇게 할 거라고는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아,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학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인데, 저도 그렇고, 그루트님도 그렇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그 단계 하나하나별로 아 이거 다음엔 이거 해야지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까지 와서 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컴퓨터 공학도 전공 안 하려고 했거든요. 어, 원래 한국에서 문과를 나왔어가지고 이제 음, 경영 경제 쪽으로 갈까 했었는데 네 그렇게 갑자기 틀어가지고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독일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독일을 선택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고등학교에서 좀 독일어를 집중적으로 배웠던 게 크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독일어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도 항상 하신 말씀이 이 과정이 독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독일어 집중 이수 과정인데 너네들이 나중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독일 시스템이나 이제 독일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독일어를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 거의 공짜로 대학교는 공짜로 다닐 수가 있는 거네? 하면서 이제 독일로 오게 된 거죠. 아, 그럼 뭔가 이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이런 게 이제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유학이었나 보네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냥 어플을 단신으로 독일 와서 이제 성적, 고등학교 성적 다 바꿔서 이렇게 간 거였고요. 근데 독일은 일단 나라 자체가 등록금이 되게 싸요. 그러니까 아, 아, 국립대학교는 등록금이 매우 싸가지고 저도 이제 한 학기에 하나로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와. 아니, 네. 아까 전에 그 근데 무료로 뭐 대학교 말씀을 하셨을 때, 네. 그냥 뭐, 이제 뭐 우리나라랑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 확실히 그 유럽 쪽 국가들은 네, 이제 이게 좀,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엄청 싸군요. 네. 네. 특히 독일도 그런 것 같고, 약간 독일, 덴마크, 스웨덴 쪽이 되게 등록금이 싼 것 같아요. 저도 음. 이제 35만 원을 한 학기에 내는데, 그거를 내면은 근데 저희 지역에서 모든 대중교통이 공짜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좀 뭐 보안이랑은 관련 없는 주제긴 한데 저도 이제 유튜브 보다가 뭐 어디 뭐 네. 과학자분이었나 뭐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확실히 등록금도 별로 안 들고 그 사회에서 주는 보장 혜택도 엄청나거든요. 대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음. 그 일을 하는 직장인들은 그 국가에서 주는 건강보험을 들어도 되게 비싸게 들어야 되고 이런데 학생이면은 그 국가 건강보험도 되게 싸게 들 수가 있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다 학생 할인 다 들어가고 학생이면 뭐 사회 보장 다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학생으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 특히나 이게 저는 음. 지금 네, 종합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종합대학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가 다 있거든요. 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막 같은 컴퓨터공학과 친구인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화학이 좀 관심이 있었다 이러면서 화학도 듣다가 컴공도 듣다가 뭐도 하다가 한 자기는 한 5년 후에 졸업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뭐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워낙 이제 강력한 나라잖아요. 학업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죠? 그래서 네. 사실 물론 뭐 단점도 있겠지만 확실히 대학생들이 그냥 다니기 편하고 공부하기도 편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맞아요. 뭐 막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문제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저도 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너무 음,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음.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컴공은 어떻게 또 선택을 하시게 됐을까요? 컴공은 이제 독일에 나오기 전에 혼자서 이것저것 유튜브 보고 뭐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다가 어, 프로그래밍이 좀 재미있다. 컴공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게 된 게 그럼 경제 쪽으로 갈 거냐, 컴퓨터 쪽으로 갈 거냐를 고민하는 거였는데 어차피 경제 쪽으로 가도 내가 무슨 퀀트 투자나 이런 거를 하려면은 어차피 수학을 써야 되고 컴공 쪽으로 가도 어차피 수학을 써야 되는 거면 그래도 취직이 잘 되는 컴공 쪽으로 가자. 라고 음. 해가지고 그쪽으로 틀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취직적인 면에서 굉장히 네, 그쵸, 유리하죠. 컴공 같은 그쵸, 경우는. 그쵸. 네. 많이 유리하죠. 독일 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이제 IT 쪽으로 가면은 뭐 연봉이 그래도 나름 좀 센 편인데 독일도 음. 그런 트렌드가 있나요? 네, 많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네, 코비드 시대를 지나고 나서 임금이 좀 올라간 거는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음. 그것보다 더 많이 체감이 되는 거는 이제 독일이 그 코로나 그 시간 전에는 어, 디지털화가 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 그냥 정말 서류 쓰고 팩스 쓰고 이랬는데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되게 많은 기업에서 우리도 이제 디지털화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고용이 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산화랑 디지털화가 많이 된 거는 비슷하네요. 저도 막 유학 생활하면서 코로나 전에는 막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그 서류 같은 거 맞아요. 막 편지 안에다가 보내고 이랬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 학생 비자로 있는 거고요.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돈을 준비해야 돼요. 한 1년에 1,000만 원 정도, 1,200, 1,400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계좌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달마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서류를 또 입증을 하면은 학생 비자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줍니다. 저는 지금 2년 받아가지고 2년짜리 비자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2년을 끝나시고 또 2년을 받아서 뭐 졸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학생 음. 비자는 한 사람이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거의 2년마다 뭐 그렇게 1,000만 원을 준비한다면은 계속 2년마다 연장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취직을 하면 돼요. 그럼 그때는 또 취직 비자가 나와서 취직을 하고 일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독일이 그 법도 바꿨거든요. 영주권 법을 바꿔가지고 대학교 학사 졸업자는 졸업하고 나서 3년을 일하면은 영주권이 나와요. 그럼 영주권을 음. 신청해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야, 이게 사실 다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민법이 더 간단하고도 쉽거든요. 그죠? 돈도 많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2년마다 내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을 네, 뭐 독일 계좌에 집어넣고 내가 돈이 네, 있다라는 걸 살짝 증명을 하는 그런 용도인가 봐요. 네, 네, 맞아요. 소득 증명을 하는 용도입니다. 뭐 등록금도 별로 안 들고, 그죠? 뭐 네, 비자를 네, 신청하는 데 있어서 돈도 별로 안 들고, 뭐 네, 대학교 잘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은 또 취업 비자가 나오고, 3년 네, 뒤에는 영주권이 나오고 이러면은 되게 이제 뭔가 이민 친화적인 그런 좀 네.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이민 친화적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음. 네, 야, 이게 사실 뭐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미국인데 사실 미국만큼 이민자들을 받기 싫어하는 나라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물론 한 50년, 60년 전엔 달랐지만 그래서 저희는 막 제비 뽑기 하고 제비 뽑기 떨어지면 바로 추방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것도 없고 그죠? 그냥 뭐 거의 그쵸. 확정적으로 취업 비자, 확정적으로 영주권 이렇게 나온다면 야, 이게 확실히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겠죠. 그러니까 독일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만 할 줄 아는데 뭐 음. 독일 쪽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할까요, 혹시? 만약에 베를린에만 내가 살겠다, 독일에서.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베를린에는 아마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학교가 몇몇 있을 거고,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IT 회사들은 거의 영어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아마 베를린에서만 내가 살겠다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독일 친구랑도 뭔가 문화적인 고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베를린뿐만 아니라 약간 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독일 문화에 스며들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좀 독일어를 잘하는 게 확실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언어를 배우지 않고는 그 문화권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서 저는 유학하신 분을 많이 못 봐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서 이것저것 질문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진로 관련해서 이제 네,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실 때 뭔가 AI 쪽으로도 진로를 많이 정하는 것 같다 독일 친구들이 혹은 뭐 그쪽에서 이제 네,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정확한 숫자나 트렌드 뭐 이런 거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컴공에서 뭐 AI 쪽으로 그냥 진로를 틀어서 그냥 컴공을 버리고 AI로 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어, 같아요. 왜냐면 AI과가 또 따로 있진 않고 보통 AI는 석사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컴공을 졸업하고 나서 내가 취직을 할까 아니면 석사를 가가지고 다양한 그런 뭐 해킹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뭐 디지털 비주얼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 AI라던가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거를 되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챗 GPT가 나오고 나서는 이 AI 쪽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어, 경향이 좀 느껴지네요. 확실히 그렇죠. 이게 AI 학과라는 게 아직 학사 쪽에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제가 석사를 할 때 뭐 챗GPT가 나왔던 건 아닌데 이제 되게 그쪽이 많이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 왔던 친구들이 많이 이제 AI 쪽으로 가고 뭐 그랬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확실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성님은 일단 컴공을 전공으로 하고 계시고, 다른 보안 공부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뭐 보안 말고 다른 쪽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보안 쪽인 것 같아요. 애초에 맨 처음에 어, 시작했던 동기도 그렇다 보니까 보안 쪽이 가장 관심이 있고, 그리고 가끔 어, 이제 그루트 시큐리티에 올라오는 다양한 풀이 방법과 이런 거 보면서 저게 실전에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마케팅적인 발언 감사하고요. 어, 네. 그러면은 독일 쪽,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대학교에서도 뭐 되게 네, 다양한 학생들 동아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뭐 정보보안 동아리 같은 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아시는 게 있나요? 신기하게도 정보보안 동아리가 학교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네. 컴공은 있는데 약간 그런 해킹이나 보안 쪽의 동아리는 학교에 따로 없고요. 근데 또 음, 독일에 특이하게도 이제 사립이라고 해야 되나? 사설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카오스 멤버스라고 약간 음, 그런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해킹 뭐 서로 공부하고 이러는 데인데 아마 그런 데를 갈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네. 음, 근데 이게 유럽 특징인지 독일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는 동아리도 뭐 여기 그 합창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영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펜싱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하지 약간 보안 쪽이라든지 무슨 그런 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는 그런 쪽에 이제 동아리들이 많다. 네, 약간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속이 터진다. 얘는 정말 인생을 어, 쉽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사실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너무 빡빡한 걸 수도 있어. 그런 거일 어떻게 수도 모르겠네요. 네.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어, 그러면은 정보 보안 동아리도 없는 상태고, 네. 학교에서는 아마 컴공을 많이 가르칠 거고, 딱히 네. 그러면은 진짜 보안과 관련돼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편이네요.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적어도. 네,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고 고작 음. 있는 리소스나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스터를 위한 해킹과 보안 관련된 모듈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학사 때도 신청을 하면 들을 수가 있다고 들었고 아니면 음. 이제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그쪽으로 석사를 진학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빡세게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 전에 그 사설 동아리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버 중에 라이브 오버플로우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요 라이브 오버플로우라는 분이 거의 정보 보안 유튜버로서 가장 크게 성공을 한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음, 그분은 뭐 사실 뭐 오퍼레이션 쪽의 보안이랑 리서치 쪽의 보안 둘 다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음, 뭐 되게 이제 로우 레벨적인 것도 되게 잘 아시고 뭐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실전적인 모의 행도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독일인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네. 하셨던 게 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해커 클럽이 있었다 자기 지역에 그런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짝 그런 맞아요. 느낌인가 보네요. 뭔가 지역별로 네네. 있는 네네. 네. 약간 이분도 그거 하셨던 것 같네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구동은 되어 있긴 한데, 네, 아마 이분도 독일에서 카오스 멤버스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아요. 음. 네. 야, 이게 사실 이제 저는 미국 쪽인가 미국 쪽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텍사스 뭐 달라스다. 그럼 뭐 달라스 해커스 뭐 이런 그룹도 있고 뭐 뭐 거의 막 90년대 뭐 로프트 뭐 이런 그룹도 있었고 이렇게 좀 지역별로 그런 해커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또 되게 신기하면서도 그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찾기 어려운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네네. 독일에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이제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보면은 이제 애들이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족보를 본다던가 아니면 족보에 나올 만한 시험 문제만 이렇게 푼다던가 이러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렇게만 공부해서도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제 영어로 하면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리니어 알게브라라고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모르는데 아이겐 벡터는 구할 줄 아나.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는 아이겐 벡터는 구할 줄 아는데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모르네? 이게 뭐지? 근데 또 어. 그런데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문제는 시험 때 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 게 많아서 야, 이게 공부를 뭔가 저는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때려 외우거나 아니면 뭐 이런 족보라는 개념도 사실 뭐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도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독일은 막 이제 저희는 막 파이널 시험 볼 때 대부분 이제 다 주관식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뭐 회사에 뭐 배웠던 거를 뭐 예를 들자면 뭐 땡땡 회사의 뭐 방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가 다 구축해봐라 4시간 준다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빡세다. 족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요. 예. 객관식도 많이 없고. 근데 오히려 독일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좀 그런, 놀랐네요, 지금. 그렇네요. 저희도 독일이 다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저희 학교는 특히 IT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그 족보나 그 연도마다 스크립트 썼던 거 뭐 시험 문제집이나 이랬던 게 깃랩으로 아예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요. 한 아, 10년치인가 12년치가 깃랩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다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많나요? 한국 유학생들도 많나요? 저희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의 특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독일에서 이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예체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50% 이상은 다 예체능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사이버 보안이 AI와 다르게 갖는 장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그루트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이버 보안 전공이나 아니면 업계가
AI 쪽과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AI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세분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석사나 박사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은 아무래도 실무적인 그런 거를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AI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굉장히 이론적인 거를 파고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AI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AI를 공부하고 이제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오퍼레이션이랑 리서치 쪽으로 나뉠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렇죠. AI를 뭔가 실제 프로덕트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런 프로덕트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AI 이론적인 지식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고, 진짜 내가 뭐 large language 모델 자체, 그 모델 자체를 개발하고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 박사는 뭐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냥 한 20년 동안 막 그쪽 학계에서 공부하신 분들 막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AI는 아무래도 물론 그 AI를 이제 프로덕트에 접목을 시키는 오퍼레이션 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AI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진짜 이제 코어런코 진짜 AI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리서치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석사를 하던 친구들 혹은 박사를 하던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거의 다 이제 박사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독일에서 공부해서 미국에서 돈 벌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도 맞아 써주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잘 모르지만 여러모로 이제 되게 센 나라잖아요, 독일도. 그래서 네. 뭔가 임금이나 이런 편도 나쁘지 않을 거라다. 특히 이제 뭔가 스템 쪽, 그러니까 이과 쪽이나 아니면 뭐 네. 컴공 IT 쪽으로 가면은 좀 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유럽 학생 대부분이 미국으로 취업을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IT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일단은 IT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를 독일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널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되게 널디하거나. 그래서 이미 음. 영어도 어느 정도 잘하고 이미 개발자 문서 같은 거는 영어로 다 문제없이 잘 읽고 그리고 그런 것도 영어로 소통 되게 거의 다 잘 되는 애들이 많아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아, 나 미국에서 이제 취업을 할까, 독일에서 취업을 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음. 나아가서 독일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음. 그래서 보통 IT 업계 같은 경우는 영어만 보거나 아니면 독일어 영어를 보는데,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일단 필수인 거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미국에서 돈 더 많이 받고 일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왕 영어를 잘 해야 되는 것이니 네, 영어도 잘하고 IT 네. 쪽으로 전공도 했고 이렇다면은 차라리 미국 쪽으로 취업을 노려본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약간 그 사회 시스템이나 가치관 자체도 되게 엄청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약간 기회주의의 땅이고 약간 자본주의의 땅이라서 음. 일하면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그만큼 가치를 매겨주고 그만큼 가치를 더 우대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뭐라 해야 될까? 가치관이나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사원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치면은 정말 주어진 일을 노동 시간에 맞게 정확하게 해내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만약에 일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독일 사원이 아 사장님 저 오늘 더 야근할게요 저 야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일단 노동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사장이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게 달라서 오히려 미국을 가는 애들의 마인드는 아, 나는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자신도 있고 그런데 굳이 내가 독일에서 영어를 써가면서 약간 미국에 비해서 임금도 한 2분의 1 이렇게 받을 수 있을 필요가 없다. 미국으로 가고 음.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아 보입니다. 음. 확실히 저도 유럽 쪽에서 왔던 친구들을 이제 첫 번째 대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하네요. 뭔가 야망을 펼칠 수가 없다. 살짝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맞아요, 맞아요, 앰비셔스 할 맞아요. 수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맞아요. 음.
그 그래서 말이 뭔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고 나이 든 사람들은 다시 이제 홈컨트리로 옮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뭐 네, 결혼하고 애 네, 나오면은 다시 뭐 유럽 네,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네. 그게 정말 음. 약간 개인적으로는 정말 현명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독일은 거의 독일어 반, 영어 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되게 잘한다. 독일 분들이. 맞아요. 영어를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저는 이제 그루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시험도 우리나라 영어 시험이랑 다르게 여기는 토론식 시험을 보거든요. 수능 날에. 그러니까 와. 영어로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아니면은 뭐 발표를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고 그런 식으로 채점을 매기고 그런 식의 수행평가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잘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아,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